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3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신묘월 임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일간과 월령을 봤으면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또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됩니다. 자, 양수인 임수는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바다라든가 강호수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음수인 개수는 우리가 우로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는 넓고 깊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 우로수인 개수는 작고 얕고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물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다. 양수인 임수는 방대하고 큰 개념의 수이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해지면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물이 어떻게 돼? 충분지성으로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왕하면 절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범람할 수 있는 성질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는 것이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왕한데 무토가 없다 그때는 뭐 식상이 목으로서 설기 순세하면서 역시나 수가 왕하면 추워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후해 줘야 된다. 무토 병화를 쓸 때 쓴다라는 것은 제자 약살의 국세를 쓰는 것이고, 무토가 없어서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생재의 국세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충분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개수의 특징 딱 한 단어로 하면 맑고 깨끗함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범람할 우려가 없으니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식신생재가 아니라 상관생재의 국세를 취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수든 개수든 신약하면 인성인 금으로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임술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을 봤으니 격을 봐야 되겠죠. 양수가 월지에서 음목을 받습니다. 수생목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상관이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한 계절입니다. 목왕절. 그래서 묘월의 목은 포태법으로 제왕지가 되죠. 반면에 수는 묘월의 사지가 됩니다. 일간수는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진자를 붙여서 진상관격이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수가 일간이 되고 목이 상관이 되는 것이니 수목진상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목진상관격은 일간인 수가 약하고 상관인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연지 보게 되면 인목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상관의 식신까지 더 가중이 되어 있으니 목은 더 왕해질 것이고, 목이 더 왕해지게 되면 목왕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목이 왕해질수록 수가 더 고갈된다. 목다수축이라고 이렇게 하죠. 목왕수축도 되고요. 목다수축도 수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비견급제보다는 금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금을 얻게 되면 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니, 진상관격인 경우에는 비견급제를 얻는 것보다는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관격들이 인성을 얻으면 상관패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관패인은 뭐야? 이 패가 뭐야? 옆구리에 찬다라고 하는 거죠. 상관격이 그 상관격 옆구리에 인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
격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간 보게 되면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목의 생조를 받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목화가 세력을 얻었죠. 목이 왕하면 임수가 아까 말했던 수축이 되는 것이고, 화까지 왕해지게 되면은 수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증발돼서 날아가죠. 화왕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화도 이 정도는 굉장히 왕한 거죠. 그러니까 일간 임수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고, 화는 그나마 남은 수의 기운을 증발시켜버리고, 반드시 뭐에 도움이 필요하다?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신금을 얻었습니다. 임신일주 인성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거 인신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져 원격되어 있으면 충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걸 쓸 수가 있겠고, 금으로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임수가 통근돼서 나름대로 이 정도 되면 신약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제 월간의 신금 정인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정인은 병화하고 뭘 하죠? 서로 병신합수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탐합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신금은 탐합하느라고 수를 생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합을 탐하느라고 잊어먹었어요. 뭐를 생하는 것을. 탐합, 망생 이렇게 해서 이 신금 임수를 생하지 않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신금 하나로 인해서 임수가 뿌리를 놓고, 임수가 그래도 생기를 얻을 수 있다. 목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조절시킬 수 있는 틀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건 금융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것이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수목 진상관격에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명식. 자, 임목까지 봤으니 더욱 설기가 왕해질 것이고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약한 임수의 기운을 증발시켜 버릴 수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신금은 원래 임수를 생해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병화를 묶어놓고 있는 역할을 해서 임수를 생하지 못하고요. 오늘의 핵심 신금입니다. 신금이 있어서 그래도 목을 좀 억제시켜주는 기운, 그 다음에 임수가 뿌리를 얻어서 그래도 신약함은 면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생시 경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이것만 해도 약하진 않은데 자수 양인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신자진 수국에서 진자가 빠졌지만 이렇게 신자합을 하게 되면은 양인에다 인성과 이거 임수일간이 오히려 신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신의 뿌리를 둔 경금이 다시 이렇게 임수를 생각. 이건 신강입니다. 이거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오히려 양기를 좀 더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도 뭐 시지에서 축토를 얻긴 했지만, 이 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고, 임수가 신금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축토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신금은 일지의 신금, 시지의 축중신금에 뿌리를 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얘는 임수를 생합니다. 물론 얘는 탐합하느라고 탐합망생인 것이고요. 그래서 신축시도 나름대로 일간이 튼튼하다 여겨져서 이것도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임신시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임목하고 얘하고는 충이 되지 않지만은 시지에 있는 임목하고는 인신충이 되죠. 그러면 임목도 상처를 얻지만 여기에 있는 신금도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깨지게 되면 일간임수, 시간의 임수의 뿌리가 상처를 받으니 신약한 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얻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묘신 암합이 돼서 을경합금이 돼서 임수를 생한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데, 뭐 암합을 뭐 연구하는 학자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사주 상담할 때는 굳이 그 을경합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돼요. 자, 목이 하나 더 생겼으니 일간을 더욱더 설계하는 것이다. 묘신 암합은 큰 의미가 없겠고요. 인신충이 되지 않으니 이 신금 등이 쓸 수 있습니다. 개수가 있어서 좀 임수를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양간은 쪽팔려서 음간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간목이 약하다고 을목의 도움 받지 않고요. 병화가 약하다고 정화의 도움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병화가
재성인 금이 너무 왕할 때는 금을 다스리는 데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토가 약하다고 기토에 의존하는 경우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약해서 신금, 임수가 약해서 계속 그러진 않습니다. 양간은 웬만해 가지고는 음간에 기대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오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오행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뭐 좋다라고 봤을 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임수가 4월, 5월 여름에 태어났을 때 뜨겁다. 그때는 개수로서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럴 때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묘월의 간목에 도출되어 있죠. 이거 인묘진 방합이 성립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신금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은 목이 쭉 펼쳐져야 되는데 금이 있으면은 그 줄기는 끊어진 거죠. 이거는 인묘진 방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간목이 묘인진에 다 뿌리는 둘 수 있다. 방합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임수일간이 신진에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신약은 되지 않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 한기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금수운 갔을 때 이 간목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화를 생해주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갑진시도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다. 남자로 태어나도 그렇고 여자로 태어나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면 경자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나면 너무 한습해지는 단점이고, 남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자시가 되면 임진대운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은 사오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 보이겠지만은 병신대운 때 인신중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한습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대운의 전반적인 틀까지를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의외로 안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갑진시가 평탄하게 남녀불문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중에서 이날 중에서는 갑진시가 오히려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신 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화가 완전히 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사화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여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이제 화가 많죠. 만약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금수운 갈 때는 병호가 나쁘진 않지만은 이렇게 화운 때는 이거 일지는 신금 하나에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사대운 갑오을미대운 때 인신충이 되거나 무술대운 때 인신충이 될 때, 이때는 좀 고난을 겪을 수 있겠다. 이건 세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금 2개에 뿌리를 임수일간이 튼튼하게 두고 있으니 무토를 치용할 수도 있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치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신해시도 이것도 금수가 세력을 좀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